2차 방정식의 실근의 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실근의 크기. 아,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가 0이고 두 실근의 크기는 pq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볼게요.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다. 요거는 요 그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바로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다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그죠? 요 가운데는 요거와 요거의 반이겠죠, 그죠? 그 다음 봅시다. 여기 축의 방정식은 a분의 b의 반입니다. a분의 b. 아시겠죠? 우리가 요거 있으니까 a분의 b 하고 그거의 반, a분의 b의 반,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p가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크게 되죠. 이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p일 때 함수값 어떻습니까? p일 때 함수값이 양수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경우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양수고 판별식이 두 개 존재하게 되고, 그죠? p도 양수고 판별식이 두 개 존재하는데, 그쵸? 요 두 조건으로 뭐냐면 둘 다 작은 건지 둘 다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거 축이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을 때는 봅니다. 작을 때를 보면은 여기에 p가 있어야 알파 베타가 작겠죠, 그죠? 그러면 두 개가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나 같다. 그 다음에 판별식 p가 0보다 크다 보죠. 축의 방정식이 얘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 사이에 p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알파 베타에 p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여기 어디에 뭐 p가 있다 그러면 항상 음수의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존재하면 나머지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군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그러면 P와 Q 사이에 두 군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일단 두 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별t가 0보다 크고, P일 때도 0보다 크다, Q일 때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축은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위 조건을 무작정 외우면 너무 힘들다. 실근의 크기 문제는 반드시 주어진 실근의 크기에 맞도록 그래프를 그린 후 한, 앞, 축,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프 맞는 조건을 따진다. 두 군 사이에 p가 있을 때 p가 0보다 작다만 조사하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다른 건 조건이 여러 개 있는데 요 사이에 있을 때는 하나만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군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y는 fx의 그래프는 x는 p의 좌우에서 x축과 항상 만난다. 그렇죠? 여기서 x축과 무조건 얘가 만나게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 d의 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축을 기준으로 p의 위치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다. 두 군 사이에 p가 있다. 즉 축의 위치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알파고 베타면 이 사이에 p가 존재하게 되면, 그죠? 자동적으로 얘는 x축과 여기도 뭐라 했습니다. x, 그러니까 x가 p의 좌우에서 x축과 항상 만난다 이럽니까? 두 근 사이에 있어요. 여기 두 근 사이에 여기 있을 때는 무조건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축이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이 p가 여 가운데 있는데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다 해도 상관이 없고 여기 오른쪽에 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무슨 소리인지. 누구는 1보다 작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항상 뭡니까?
그렇죠. 판별식 따지고 함수값 따지고 축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축이 일단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F1일 때가 항상 양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왜? 두 개가 존재하니까요.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4분의 D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 정해졌고, F1도 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다라고 적용해서 M값 구했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x는 m이므로 m이 1보다 커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분은 m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해석할 때 어떻게 됩니까? 0, 3, 마이너스 1, 1 이렇게 적고, 0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고, 맨 마지막에 1보다 크다. 그래서 세 줄 지나간 부분 여기 이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보다 알파 베타가 작을 경우는 일단 4분의 D 써야서 해야 되고, 그죠? F1일 때 양수다 라는 거 써야 되고, 축이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X는 M이므로 축의 방정식이 얘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뭡니까? 수직선이 그려서 답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거 사이에 오른쪽 그림 같은다. 그러니까 F1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F1일 때가 음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계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후계 방정식은 x는 a분의 b,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1분의 마이너스 2m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성한다 그랬죠? m이 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두 군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실수 m 값의 범위를 구하라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보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여기에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조건 두 군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F-1에서 양수가 돼야 되고, F1에서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양수되고 있죠? 요 그림이 딱 우리가 원하는 게 요 그림이니까. 그럼 이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m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m이므로 봅시다. 뭐 마이너스 m인지 1분의 2m 1분의 2m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맞네요. 그죠? 마이너스 m이. 그럼 마이너스 m은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 이렇게 됐습니다. 축이 요 사이에는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축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이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를 다 뭐 합니까? 그래야 되겠죠. 0, 1, 0하고 1하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돼 있고, 뭐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은 한 요쯤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1, 1보다 작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세 줄 들어가는 문이 어딥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0까지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근은 0보다 작고 다른 한근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실수했까이거나. 여기 알파하고 여기 베타인데 딱 여기죠. 베타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죠. 알파는 0보다 작다 여기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0일 때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0보다 작아야 된다. 1일 때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당연히 여기 요 0과 1 사이에 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2보다 작다 1보다 크다 그래서 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